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로는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어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행법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갈의 우려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우려는 깊고 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지적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가 2055년이 되면 이게 고갈될 거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국민연금 소진 시점, 수익률 등은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도 어떤 큰 폭의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뭔가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좀 생깁니다. 전반적으로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냥 사회적 합의가 그러면 왜 어려울까,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곪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가를 저 나름대로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 이러는지. 그래서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 그리고 사실 여기 뒤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의 부재의 뒤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음흉한 중산층의 정치학이 숨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음흉한 중산층의 정치학. 그렇죠. 굉장히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게 뭐 정부에서도 연금 개혁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실질적 개혁이 가능하겠냐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좀 있기도 하고 누가 손을 댈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연금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질적인 개선은 별로 없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2007년인가요?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소득 대체율을 40%로 내린 게 마지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16년 동안 사실상 뭔가 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16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88년에 시작해서 35년 동안 개혁이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보통 국민보험료율이 네. 처음에는 3%로 했다가 뭐 91년에 6% 했다가 뭐 97년에 뭐 9%로 올렸다 이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소진이 되는 게 2050년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1988년에 시작될 때 이미 다 정해져 있었고 이미 다 예견됐던 거예요. 2055년 되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플러스 네. 이 법을 처음 이제 시행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9%다 보험료율은. 근데 초기에는 사람들도 뭐 반발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3%를 시작을 할게. 네. 그렇지만 차츰 올린다. 91년에 그리고 97년에 네. 9% 올린다라고 이미 법에 적혀져 있었어요. 부칙으로. 네. 네.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것뿐입니다.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그런데 이제 출생률이 빠르게 내려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득 대체율만 조금 깎아준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네. 국민연금 보험료에 관련된 개혁은 참 88년 이후에 네. 한 번도 바뀐 게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 법을 그냥 공무원들이 착실하게 집행했을 뿐이고 언론에서만 시끄럽게 뭐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뭐 이런저런 논의만 무성했던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도 제가 96년에 귀국을 했을 때 국민연금 갖고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네.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렇죠. 전문가들의 영역 이렇게 생각하라고. 아니 근데 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우리 어느 나라나 그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중추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으로 저도 제일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른 거 몰라도 이거는 좀 알아야 되는 이슈인데 잘 모르고 게다가 식자층일수록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들은 자기는 대상이 아니야. 아니기 따로 그 전부터 받고 있는 게 있고 네. 공무원들도 자기들이 받고 있는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가입률이 낮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은근히 사실은 중산층만 대상이 됐던 보험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인 이하 뭐 기업은 아니라고 네. 자영업자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입률이 뭐 대상자의 한 5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50%는 누구냐? 네. 그나마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국민연금에 굉장히 민감한 네.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뭐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교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연금 하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뭐 20대 때 회사를 옮기거나 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 왔어요. 찾아가셔도 돼요. 중간에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시로 받아가지고 막 또 쓰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의 취지에 벗어나는 거죠. 원래는 그거 찾으면 안 되고 나중에 그 노인 됐을 때 이제 한꺼번에 찾아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막 그런 분들이 그렇죠. 많은 거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은퇴 이후에 이거를 바로 받아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정년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67세 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이가 많이 빕니다. 그렇게 젊으세요?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35년 정도가 되어야 65세가 되는데. 그런가요? 아니, 67세부터 받을 그러니까 정년을 대체로 55에서 60세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중요한 제도인 것에 비해서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복잡한 제도이란 맞습니다.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러한 제도가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도입이 됐느냐 하면은 노동자 계층이나 아니면은 노년이 됐는데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에 대한 욕구가 이제 커지면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승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요구가 정치적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제도라는 게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전두환 시절에 관료들이 막상 국민연금제도가 뭔지 또는 그것에 대한 요구를 뭐 노동조합이나 아니면은 노동자 계층에서 요구를 하지도 않는 와중에 네. 덜컥 사회적인 논의나 이해나 합의 하나도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머릿속에 이거 지금 왜 나한테 돈을 뺏어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준조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설계를 처음에 그렇게 했던 잘못도 있는 거죠. 뭐냐면은 15년 뒤에 받게 하고 그다음에 막상 대상자 중에 막상 제일 혜택을 많이 받을 사람들은 빼고 시작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건강보험 좀 무조건 다 드는 게 아니라 뭐 자기가 듣기 어렵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빠져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상 시작하고 난데 얼마 안 돼서부터 받는 사람들 숫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우리 부모들 중에 저렇게 받는 사람이 저렇게 많으니 이게 제도가 좋은가 보네라고 깨달았을 텐데 막상 15년이 지나서 제대로 이제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2003년부터 나오고 20년 채워서 받는 사람들이 2008년부터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특례로 좀 받았다는 사람들이 조금만 받았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서 네. 자기 부모가 받는 혜택이 없이 거의 한 2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고착이 되는 것이 이거는 주는 건 없으면서 돈만 뜯어가는 제도 하나.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중산층 사이에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뭐냐면 이게 수익률이 저는 재테크 수단으로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오해가 겹친 겁니다. 하나는 해주는 것 없으면서 뜯어가는 돈. 네. 또 한편에서는 요게 잘 굴리면은 재테크가 되는 돈. 네. 사실은 이 제도의 원래 취지인 노인의 빈곤을 갖다 해결하고 또는 도와주기 위해서 도입된다는 취지는 어디로 가고 왜냐하면 빈곤한 계층은 애초에 가입들을 못했으니까 대상자가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본 자기 부모에서 그걸 갖다 보지 못한 사람들이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반발심만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됐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막상 그래서 2003년 이후에 들어가지고 네. 이제 중산층 사이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괜찮은 제도네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더 내고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네. 보장률은 좋은데 이 세율은 낮으니까 네. 이것을 유지하고 싶은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 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뭐 기자들도 다 사실은 그 기득권층에 속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보험료율 올라가는 거는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씨가 장관할 때 네. 이 뭐라고 하자면 이제 대체율을 낮추는 것만 했지만 저는 그때 사실은 대체율을 낮추지 않고 더 어렵도록 놔뒀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어쨌든 아하. 하고 나서는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살살살 이제 자기네들이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는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자기가 낼 때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요. 예. 네. 근데 이렇게 그 이 뒤에는 말하자면 이 음흉한 중산층의 정치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왜냐하면 또 한편으로는 네. 이게 잘 보시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 보험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이 더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입들을 못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뭐 상위 50%만 가입을 했다고 치면, 네. 근데 이 중에 상당수 사람들은 부동산값 올라가네. 그럼 나는 내 노후 자산은 내 집값 오르는 거 처분하면 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네. 그러니까 더욱더 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 내가 이게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갖다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서 노후 자산이 소득이 부족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네. 지금이라도 올려야겠다는 생각들을 했을 텐데 네. 대체율은 낮아지는데 나보고 더 내려네? 그러면은 나는 싫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그러니까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렇겠죠. 예. 중상층은 국민연금 보험률이 올라가는 걸 다 싫어해요. 그건 어느 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근데 다른 나라들은 올렸느냐? 네. 중하층이 올리는 걸 요구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우리나라 중하층은 하나는 아예 대상자가 아니었고 네. 또 하나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하층에서 요구는 별로 강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35년이 되도록 네. 보험료율을 안 오른 채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뭐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안도 변변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88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때 했던 대로 간다면 이 고갈을 예상했다고 한다면 그때도 이미 저출생은 그 예고된 그때보다 사실은 출산율이 더 낮아졌죠. 그러니까 네. 네, 뭐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저출생 문제가 계속되는 한 연금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많이 내고 덜 받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최소한 내는 만큼은 받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혹시 기금이 고갈돼서 내가 찾아가는 돈까지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저는 위기감. 지금 기금 고갈 얘기를 갖고 우리가 지금 한 10년 동안 네. 이 타령을 갖다 하는 것도 결국은 중산층의 음흉한 정치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예. 어이구, 네. 왜냐하면 네. 원래 국민연금 제도가 왜 들어왔습니까? 노인의 빈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네. 막상 노인 빈곤율은 40%에 해당돼요. 예,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일이 아니야. 그렇죠. 왜 이거는 국민연금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열심히 고갈되는 얘기만 그것도 30년 뒤에 고갈된 얘기만 주구장창 노래를 부르느냐. 왜? 난 더 내기 싫으니까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고갈 얘기를 하면서 네. 보험료율을 올리자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자가당착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봤자 받는 사람 좋은 사람만 받자는 얘기인데 네.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것이 예를 들면 저는 여성들도 왜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안 했는지를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네. 미국에서 사회보험 보장제도가 시작된 게 37년입니다. 35년에 법이 통과돼서 37년에 시작이 됐는데 네. 2년 뒤에 법이 개정이 돼서 39년에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소득 대체율을 예를 들면 40%라고 치면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50%를 더 줍니다. 무조건. 미국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당연하잖아요. 나이 들었는데 뭐 싱글인 노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없어요. 여성이 있는데 50% 주는 게 없잖아요. 부양가족에 대해서 주는 돈이 있긴입니다. 네. 연에 한 30만 원 더 줘요. 1년에. 네, 이건 주나마나한 장난이죠, 사실은요. 근데 이것을 왜 우리나라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안 하는지 전 정말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미국의 사례를 잘 몰라서. 아니 이건 미국의 그런 사람이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 그렇잖아요. 맞네요. 지금이라도 여성운동 단체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즉각적으로 요구를 좀 국민연금 빼야 내야 되지 되는 않을까. 후세대를 다 누가 낳았어요? 여자들이 낳잖아요. 누가 맞습니다. 길렀어요? 엄마들이 길렀잖아요. 엄마들이 길렀죠. 근데 나는 애 기르고 엄마 하느라고 직장을 못 다녔다고 넌 노인 됐어도 남편 돈만 받아가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그럼 여성들도 따로 가입하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취직은 여자들은 결혼하면 직장에서 쫓아내고 맞아요. 월급은 남자들보다 차별해서 주면서 막상 나중에 노년에 대해서는 네가 가입하든가 말든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얘기들을 하네.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갑자기 화가 확 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진짜 그러네요. 이게 예. 뭐냐면 결국은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시장이 경직화되면서 노조가 참호를 파고 규정 노조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제도 같은 경우에 네. 자기들은 직장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는 피부양자를 올려가지고 돈 안 내고도 의료보험 혜택을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받을 하고. 수 있죠. 네. 예. 거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돈인데 돈이 자기네 부모가 소득이 있던 어떤 간에 그러니까 노조가 반대하니까 이 피부양자 제도 고치는 거를 여전히 지금 제대로 못 고치고 있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은 아무러나 이제 수익비도 좋고 잘 받으니까 네. 근데 막상 자기보다 소득이 적은 비정규직이나 사용업자들이 못 받는 것은 문제는 또는 여성들이 못 받는 문제는 네. 자기들 이슈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회보장제도를 개선을 하는 과정에 노조가 적극적으로 정책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느 나라나 발전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생각하기에 중산층의 목소리가 사회보장제도를 왜곡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산층이 워낙 자기 이해를 따진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항해서 그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의 이해 또는 노동자층의 이해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반영시키려고 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직인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참호를 파고 자기 월급 올리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일이 지금이 되도록 안 바뀐다. 아주 간명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말 음흉한 중산층의 정치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제 분명하게 딱 캐치가 되는 저는 이게 말씀이신데요. 이걸 한 20년 이렇게 국리하고 저렇게 생각한 국리 끝에 내린 결론인데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아니 국민연금처럼 좋은 제도인데 왜 국민이 관심이 없고 왜 노동자층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슈로 삼지 않고 그리고 맨날 뭐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민주당은 막상 정권을 잡고 나면은 이 문제를 못 본 척하고 이게 이 뒤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를 한참 생각을 해보면 이 결국은 이 뒤에 이러한 정치인 역학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연금이라는 게 그 나이가 들었을 때 노후소득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거리에 빈곤 노인들 많이 보이고 특히 빈곤 여성 노인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어커 끌고 그렇죠. 가시는 이제 할머님들 이렇게 보면 정말 저 노동이 언제 끝날까라는 진짜 그렇죠. 답답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 정치가 사실은 그런 대안을 뭐 말로는 합니다. 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막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못 내놓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자기 이해관계에 갇혀가지고 관심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여론 조사를 해보면 항상 반반으로 나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덜 내고 덜 받는 쪽 이래야 생각을 하고
막상 돈이 좀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든 사람은 뭐 더 내더라도 더 받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지금 슈킹을 당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보험료는 낮은 채 9%인 채 자기네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올린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근데 네. 제 생각엔 거꾸로 네. 밉긴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직 베이비 부모 세대 중에서 저처럼 은퇴한 사람들도 있지만 네. 이 소위 말하면 60년대 태어난 사람들, 70년대 태어난 사람 아직도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도망가기 전에 딱 잡아가지고 네. 지금이라도 돈 좀 더 내고 은퇴하시오. 해야 돼요. 네. 당신들 주머니 더 열어. 그렇죠. 이렇게 요구를 네. 해야 된다. 젊은 세대가. 네. 그래서 보험료율도 올리는 거 플러스 네. 지금 대상되는 액수도 지금 한도가 있어가지고 뭐 500만 원 정도 이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더 내라. 한도도 더 올리고 그럼 한도도 올리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받는 액수에 대한 캡을 씌우면 됩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고 부장님들께서 좀 싫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니 연금이요. 부장님들이나 돈 많은 사람은 어느 나라나 네, 다 똑같다는 국민연금제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네. 그 사람들 생각 맨날 반영하고선 있으니까 네. 안 바뀐다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바로 사과드리고 지금 보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혼자서 경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라든가 또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에 가입하지 당장 낼 돈이 없어요. 국민연금까지 또 이렇게 낼 돈이 없는데 건강보험은 생활보험. 내잖아요. 그 의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안 내도 된다라고 말한 게 마치 네. 가난한 사람들에서 도와주는 것 배려하는 같지만 것처럼 그게 아니다. 네. 사실은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거다. 그게. 똑바로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무조건 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처음부터 무조건 내는 걸로 시작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밤낮 언론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 보면 내일 모레 고갈된다. 이거 젊은 사람들이 이거 내도 괜찮은 거냐. 없어지면 몇 년부터는 못 받게 된다. 연일 그런 보도가 쏟아지거든요. 바로 거기에 정치학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어느 나라나 국민연금 제도는 잘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저축한 게 많기 때문에 노후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덜 중요해요.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적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이 보험이 확대되면 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악어가 무슨 남 생각해 주듯이 이거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 주는 것도 내 가져가게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막상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도록 그동안 만들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울수록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받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진단 주신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너무 좀 더 듣고 싶은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